살고 싶으시면 여기 들어가세요. 재래시장의 뒷골목, 8살 거지 소년이 내민 것은 낡은 나무박스였습니다. 성진푸드 그룹의 회장 한정희는 너무 당황했죠. 그러나 아이의 눈빛은 총명했고 흔들림 없이 차분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회장은 나무박스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골목길 위쪽에서 철근 더미가 쏟아져 내려 방금 전 회장이 서 있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복면을 쓴 두 남성이 두리번거리며 회장을 찾았죠. 정희는 나무박스 안에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아이는 어떻게 이 상황을 예견한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엄청난 사건들과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성진푸드 회장인 정희는 오늘 수행원 없이 혼자 재래시장에 나왔습니다. 새로 개발할 건강식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싶었거든요. 골목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시장이야. 여기서 진짜 맛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정희가 혼잣말을 하며 좁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뒤를 돌아보니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2명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나를? 정희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뒤따라오는 발소리도 점점 빨라졌습니다. 정희는 인적이 드문 폐자재 창고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골목 끝은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정희가 숨을 거칠게 내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자신을 쫓아오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넉마를 걸친 작은 소년이 갑자기 나타나 말했습니다. 할머니, 살고 싶으시면 당장 이 상자 안으로 숨으세요. 8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정희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정희가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또렷하고 맑았습니다. 얘야,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야. 갑작스러운 제안에 정희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차분하고 단호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빨리. 소년이 정희를 낡은 나무 괴짝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소년도 그 옆에 바짝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정희가 소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얘야, 왜 이런 위험한 짓을. 그 순간 하늘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거대한 철근 다발이 옥상에서 떨어져 내렸습니다. 정희가 서 있던 자리를 강타하며 먼지와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정희가 서 있었다면 지금쯤 쓰러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희가 소년을 꼭 안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너 철근이 떨어질 줄 어떻게 알았니? 소리가 들렸어요. 미세하게 철골이 흔들리는 소리요. 소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추격자들은 사고의 소란을 틈타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소음이 잦아들자 소년이 일어났습니다. 정희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가 나를 살렸구나. 정희가 소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소년이 짧게 이명을 느끼며 귀를 감쌌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정희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얘야, 머리가 아픈 거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끔 이래요. 소년이 아무렇지 않은 척 일어섰습니다. 정희가 소년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빛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얘야, 사는 곳이 어디니? 저쪽 폐가 쪽에서 살아요. 소년이 시장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정희가 소년을 따라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낡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소년이 소개한 집은 허름하고 낡아 있었습니다.
정희가 집안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벽면 가득 복잡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가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물리 공식과 식재료 성분 분석표였습니다. 세준아, 또 벽에 낙서했구나. 지나가던 시장 아주머니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소년의 이름이 세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친 거지라니까. 음식만 훔쳐먹고. 쯧쯧. 주변 아주머니들은 이런 일들이 일상인 듯 잔소리를 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경고해줬잖아요. 사고 날 거라고. 세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경고는 무슨 헛소리지. 정희가 세준에게 물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회사를 경영해온 정희는 사람을 잠깐 보아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희의 눈에는 세준이가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정말 사고를 미리 알았던 거니? 소음과 진동으로 알 수 있어요. 세준이 벽면의 공식을 가리켰습니다. 이걸 계산하면 언제 어디서 무너질지 알 수 있거든요. 정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판단이 맞았어. 얘는 천재가 분명해. 천재적인 분석과 판단으로 나를 살린 거야. 어쩌면 정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야, 배고프지? 조금요. 정희가 세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밥 먹으러 가자. 우리 집에서. 세준이 정희를 올려다봤습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야. 정희는 자신을 구해준 작은 영웅에게 밥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준이가 어떤 아이인지 좀 더 알아보고 싶었죠. 정희가 세준을 자신의 고급 승용차로 데려갔습니다. 세준이 차에 타자마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차, 조만간 고장 날 것 같은데요? 뭐라고? 정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타이어가 바닥에 마찰되는 소리가 이상해요. 엔진도 약간 미세한 떨림이 있는 듯 하고요. 차 정비를 받으셨나요? 정희가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차 정비 언제 받았지? 한 달 전에 받았는데 며칠 전부터 소음이 좀 나긴 했습니다. 정희가 세준을 다시 봤습니다.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서 세준이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빨리 집으로 가지. 정희와 세준은 정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성진푸드 본사에서는 정희를 늘 견제하는 부사장 강민호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민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근 사건을 계획한 배우가 강민호였던 것이죠. 전화 너머에서 대답이 들렸습니다. 예. 철근 사고는 일어났는데 한정희 회장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방해했다는 뜻이군. 강민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누가 감히 내 계획을 망쳤는지 찾아내라. 강민호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고모, 이번에는 피하지 못할 거야. 정희의 저택에 도착한 세준이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환경에도 전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이 가구들 배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니? 세준이 응접실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무릎에 안 좋을 것 같아요. 동선이 너무 복잡해요. 정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무릎 관절염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희가 세준을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자. 세준이 목욕을 하는 동안 정희가 옷을 준비했습니다. 씻고 나온 세준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고 방문을 살짝 닫고 나오는 순간 세준의 목에 걸린 낡은 펜던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니?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세준이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정희가 그 펜던트를 자세히 봤습니다. 과거 자신의 은인이었던 박노인이 가졌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혹시 3년 전쯤 박노인이란 분을 만난 것을 기억하니? 아니요. 사실 저에게는 3년 전쯤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억이 없어요. 세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깨어났을 때부터 기억해요. 정희가 세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세준이 새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정희가 따뜻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세준이 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고민하시는 그 죽 말이에요. 효도죽? 정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에서 개발 중인 신제품이었습니다. 단백질이 응고되는 문제 있죠? 어떻게 알았니? 세준이 종이에 숫자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율로 하면 해결될 거예요. 정희가 세준이 적은 공식을 봤습니다. 수개월 동안 연구원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답이었습니다. 세준아, 넌 정말 천재구나. 그냥 계산일 뿐이에요. 그때 정희의 주치의가 도착했습니다. 세준의 지능 검사를 위해 온 것입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검사지를 정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아이의 뇌가 일반인보다 4배 이상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정희가 기뻐했습니다. 그럼 정말 천재인 거네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뇌압 상승 위험이 큽니다.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요. 정희가 세준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다음 날 아침 정희가 세준을 회사에 데려갔습니다. 임원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세준이야. 우리 회사의 특별 자문이 될 거야. 부사장 강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모, 농담이시죠? 정희가 강민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농담이 아니야. 세준이가 효도죽 문제를 해결해 줬어. 세준이 칠판에 공식을 적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이 공식이 맞는 건가요? 실험해 보면 알 거야. 연구원 한 명이 급히 실험실로 갔습니다. 30분 후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응고 현상이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정희가 만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믿겠어? 세준이는 우리 회사의 보물이야. 강민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민호가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그 꼬마의 정체를 파헤쳐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민호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만들어내는 거야. 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희는 세준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경호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강민호의 수하들은 이미 세준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세준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정희가 세준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 하지만 정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요.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인 거죠. 세준이 성진푸드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구소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팀장 김서구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8살짜리 꼬마한테 지시받는 꼴이 말이 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연구원 박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세준이 연구실로 들어왔습니다. 발효 온도가 2도 높아요. 세준이 단번에 지적했습니다. 김서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온도계도 제대로 못 보는 꼬마가 뭘 안다고? 28도가 아니라 26도여야 해요. 세준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박미영이 온도를 다시 재봤습니다. 어머, 정말 28도네요. 그럼 26도로 맞춰보세요. 세준의 말대로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1시간 후 발효가 완벽하게 진행됐습니다. 연구원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김서구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세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리로 들을 수 있어요. 발효균이 활동하는 소리요. 그 시각 강민호가 언론사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기사 준비됐나? 예, 부사장님. 곧 송고하겠습니다. 강민호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한정희가 길거리 거지를 후계자로 삼으려 한다고 써라. 몇 시간 후 인터넷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성진푸드 한정희 회장, 거지 소년을 후계자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나갔나? 주가 폭락각이네. 정희가 기사를 보고 화를 냈습니다. 강민호,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거구나. 세준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욕을 드시는군요. 괜찮아, 세준아. 진실은 곧 밝혀질 거야. 세준이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방송에 나가고 싶어요. 방송? 정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실력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이틀 후 세준이 KBC 생방송 식품 블라인드 테스트에 출연했습니다. MC 이정민이 세준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도전자는 8살 세준 군입니다. 스튜디오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향신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세준이 냄새를 맡더니 즉시 대답했습니다. 터키산 오레가노입니다. 정답.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이 소스에 들어간 재료를 모두 말해보세요. 세준이 한 방울 맛을 봤습니다. 토마토, 양파, 마늘, 바질, 올리브 오일, 그리고 파마산 치즈가 들어갔어요. MC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 정답입니다. 어떻게 알았나요? 혀로 느낄 수 있어요. 각 재료의 맛분자가 달라서요.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세준은 20문제를 모두 맞췄습니다. 스튜디오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세준 군, 정말 대단합니다. MC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나자마자 세준의 코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세준아. 정희가 달려와서 세준을 안았습니다. 세준이 휘청거리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가자, 빨리. 정희가 세준을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진찰 후 말했습니다. 뇌압이 많이 올라갔네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특수 약물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정희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강민호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기회가 왔군. 강민호가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세준의 과거를 더 파헤쳐. 그 아이 기억 속에 뭔가 있을 거야. 며칠 후 저택의 가사 도우미 김순자가 주방에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몰래 매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순자가 세준의 식사에 이상한 가루를 섞었습니다. 세준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려 했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다가 멈췄습니다. 할머니, 이 음식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니? 세준이 밥그릇을 밀어냈습니다. 냄새가 달라요. 금속 냄새가 나요. 정희가 김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김순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평소처럼 했는데. 세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금속이 섞여 있어요.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김순자가 급히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정희가 보안팀장을 불렀습니다. 보안팀을 전부 교체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민호가 이사회 과반수를 포섭해 놨거든요. 그날 밤 세준이 서재에서 장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잠든 사이 혼자 일어나서 조사하고 있었던 거죠. 이상하네. 세준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숫자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강민호가 10년간 빼돌린 돈이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유령 회사를 통해서 돈을 빼돌렸구나. 세준이 증거를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정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정희 회장님이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성진푸드 이사 박성호 씨가 어젯밤 교통사고로. 정희가 TV를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던 이사가 죽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성진푸드 이사 최영수 씨가 비리 혐의로 사퇴. 정의의 편에 서던 이사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계략이었습니다. 강민호가 정의를 찾아왔습니다. 고모, 이제 포기하시죠. 정의가 강민호를 노려봤습니다. 포기라니? 세준을 내쫓고 경영에서 손을 떼세요. 그럼 아이는 살려드리죠. 강민호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정의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감히 세준이를 위협해? 고모가 선택하세요. 아이의 목숨인지 회사인지. 그때 세준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세준이 강민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삼촌, 유령회사 BK인베스트먼트 아시죠? 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10년간 430억 원을 빼돌리셨더군요. 세준이 파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강민호가 파일을 빼앗으려 했지만 세준이 먼저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면 충분할 거예요, 할머니. 강민호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 파일을 내놔. 하지만 정희는 이미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민호야, 이게 다 사실이니? 강민호가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다음 날 시장 상인들이 정의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상인 대표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강민호 놈이 우리 시장에서 불법 도박장 운영했어요. 증거도 있고요. 다른 상인이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정의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때 세준이 또다시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세준아, 괜찮니? 정희가 세준을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지금 포기하면 안 돼요. 세준이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강민호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이틀 후 강민호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 중년 여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분이 세준이의 친어머니입니다.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을 돌려주세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한정희 회장이 남의 아이를 유괴했다는 건가요?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연기했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돌려주세요. 뉴스가 나가자 성진푸드 앞에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한정희 퇴진. 아이를 돌려줘라. 정희와 세준이 저택에서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세준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우시죠? 아니야, 세준아. 진실이 이길 거야. 그때 경찰이 저택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유괴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정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공개 검증을 받겠어요. 유전자 검사도 하고요. 세준이 정희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믿어지시나요? 정희가 세준을 꼭 안았습니다. 물론이지. 너는 내 손자야. 그럼 가시죠. 진실을 보여드릴게요. 세준과 정희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운명을 건 마지막 승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개 검증 현장이 KBC 스튜디오에 마련됐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시민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희와 세준이 단상에 올라앉았습니다. 사회자 김영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성진푸드 세준군의 진짜 신분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강민호가 가짜 친모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중년 여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세준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세준아. 여자가 달려와서 세준을 안으려 했습니다. 세준이 몸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모르는데요. 엄마야, 세준아. 엄마가 왜 기억이 안 나니? 여자가 울먹였습니다. 김영우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봉투를 뜯어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한정희 회장과 세준 군은 친인척 관계가 아닙니다. 현장이 술렁였습니다. 김영우가 계속 읽었습니다. 또한 세준 군의 친부는 과거 폭력 조직과 연루된 인물로 정의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아동 착취가 목적이었나요? 거지를 이용해서 회사를 키우려 했나요? 정의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가짜 친모가 더욱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제 아들을 돌려주세요. 그때 세준이 차분하게 일어났습니다. 아주머니,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뭔데? 여자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3년 전 사고 날 때 날씨가 어땠나요? 비가 엄청 많이 왔어. 세준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습도는 어땠나요? 여자가 당황했습니다. 습도? 그건 왜? 3년 전 그날은 건조했어요. 습도가 30%였거든요. 세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비도 안 왔고요. 맑은 날이었어요. 여자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게 기억이 헷갈려서 온도도 틀렸어요. 영상 15도가 아니라 영하 2도였거든요. 세준이 계속 지적했습니다.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민호가 급히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한정희 회장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아이를 납치한 겁니다. 강민호가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지지직 소음이 났습니다. 세준이 귀를 기울이며 집중했습니다. 이 소리. 세준이 갑자기 일어나서 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삼촌, 목소리 주파수를 측정해도 될까요? 뭔 소리야? 강민호가 당황했습니다. 세준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아우로 소리 내보세요. 뭐 하자는 거냐? 강민호가 짜증을 냈습니다. 세준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3년 전 제 부모님 사고 현장에서 녹음된 목소리가 있어요.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세준이 스마트폰으로 음성을 재생했습니다. 빨리 처리하고 오라고 했잖아. 녹음된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금 강민호 삼촌 목소리와 비교해 보겠어요. 세준이 강민호를 가리켰습니다. 아까 마이크로 명령하신 목소리요. 스마트폰 화면에 두 음성의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일치율 99.2%입니다. 현장이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민호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강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해킹 방지 보안 카드다. 조작은 불가능해. 강민호가 정의를 가리켰습니다. 한정희가 모든 걸 조작한 거야.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강민호의 수하들이 나타나서 세준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얘를 데려가. 정의가 세준을 막으려다 밀쳐져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할머니. 세준이 달려갔지만 수하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정희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지만 강민호를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유괴 혐의로 체포합니다. 세준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세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세준이 스스로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증명할 거예요. 경찰차가 떠나고 구급차가 정희를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이틀 후 정희가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간병인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회장직에서 해임되셨어요. 저택도 비우라고 하네요. 정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준이는 어디 있지? 모른다고 하네요. 정희가 시장통 낡은 여관으로 옮겨졌습니다. 방 한 칸짜리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호가 정희에게 전화했습니다. 고모, 기분이 어때요? 정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세준이는 어디 있어? 안전한 곳에 있어요. 당분간은요. 강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세요. 정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영구 출국하고요. 절대 안 돼.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강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24시간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가 절망에 빠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 상인들이 여관을 찾아왔습니다. 김철수가 작은 기계를 건넸습니다. 세준이가 맡겨둔 거예요. 정희가 기계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지? 비상용 통신 장치래요. 기계에서 모스 부호가 들려왔습니다. 정희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편 세준은 지하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뇌압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강민호의 부하가 물을 끼얹으며 소리쳤습니다. 장부가 어디 있는지 말해. 모르겠어요. 세준이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요. 부하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세준이 벽을 두드려 봤습니다. 소리의 반향으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시장에서 200m, 지하 3m, 세준이 벽면의 비상벨을 찾았습니다. 모스부호로 자신의 좌표를 발신했습니다. 정희가 상인들과 함께 신호를 해독했습니다. 여기야. 이 창고야. 김철수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우리끼리 가서 구출하자.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은 믿을 수 없어. 상인들이 트럭을 준비했습니다. 정희가 트럭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세준아, 기다려. 할머니가 반드시 구할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이 어둠 속을 달려갔습니다. 세준을 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정희와 시장 상인들이 창고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김철수가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입구에 깡패들이 20명 정도 있어요. 정희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지? 상인 박만수가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정면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때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릉부릉하는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게 뭐지? 정희가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시장 배달업체 오토바이 30대가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배달원 팀장 이재석이 헬멧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우리가 시선을 끌게요. 너무 위험해. 정희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도망도 빨라요. 오토바이들이 창고 정문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굉음을 내며 깡패들 주변을 빙빙 돌았습니다. 야, 뭐하는 놈들이야. 깡패 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저기 좀 봐. 모든 깡패들이 오토바이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김철수가 정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이에요. 뒷문으로 가죠.
정희와 상인들이 창고 뒤편으로 몰래 접근했습니다. 환기구 덮개가 보였습니다. 박만수가 공구를 꺼냈습니다. 나사를 풀어볼게요. 드라이버로 나사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창고 안에서 세준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진동은 세준이 일어나서 환기구 쪽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가 오시는 거야. 세준이 셔츠를 찢어서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환기구 아래 박스를 쌓아 올렸습니다. 환기구 덮개가 열리자 정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세준아, 할머니. 세준이 눈물을 흘리며 손을 뻗었습니다. 정희가 환기구로 몸을 집어넣었습니다. 세준이 만든 밧줄을 잡고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꼭 껴안았습니다. 무서웠지? 정희가 세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올 줄 알았어요. 김철수도 환기구로 들어왔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요. 세준이 정희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중요한 걸 알아냈어요. 뭘 알아냈다는 거니? 세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강민호가 원재료를 바꾸려고 해요. 정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꾼다고? 공업용 화학물질로요. 사람들이 먹으면 큰일 날 거예요. 세준이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연구소에서 샘플이 나가요.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막아야 해. 증거를 잡아야 해요. 세준이 말했습니다. 김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구소는 보안이 삼엄한데. 세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1시간 후 시장으로 돌아온 일행이 회의를 했습니다. 상인들이 둘러앉아 작전을 짰습니다. 정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일까지 해줄 필요 없어. 김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우리도 성진푸드 제품 먹고 삽니다. 박만수가 덧붙였습니다. 독 들어간 음식 못 팔아요. 채소 장수 김영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들도 먹는 건데. 정희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세준이 연구소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조명이 3초마다 깜빡여요. 그게 뭔 뜻이지?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재부팅되는 거예요. 그 틈을 타면 됩니다. 이재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자재 납품 트럭으로 위장하자. 좋은 생각이야. 박만수가 자신의 트럭을 가리켰습니다. 상인들이 트럭을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정희가 납품업자 옷을 입었습니다. 세준이 작은 무전기를 건넸습니다. 이걸로 연락해요. 정희가 무전기를 받았습니다. 세준아, 너무 위험하면 포기할게. 안 돼요. 지금 놓치면 끝이에요. 세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트럭이 연구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야간 배송 맞나요? 정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내일 아침 실험용 식자재요. 경비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김철수가 만든 가짜 서류였습니다. 들어가세요. 정희가 연구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준이 무전기로 지시했습니다. 지금 조명이 깜빡여요. 3초 후에 오른쪽으로 가세요. 정희가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보안 카메라를 피해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하 2층으로 내려가세요. 정희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냉장고가 가득한 창고가 나타났습니다. T성분이라고 적힌 상자를 찾으세요. 정희가 상자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구석에서 T성분 표시를 발견했습니다. 찾았어. 정희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빨간색 액체가 담긴 병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거기 있어? 경비원 목소리였습니다. 정희가 숨을 죽였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오세요.
세준이 무전기로 재촉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정희가 돌아봤습니다. 수석 연구원 홍 박사가 서 있었습니다. 홍 박사님? 정희가 놀랐습니다. 여기서 뭘 하세요? 홍 박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강민호를 막으려고 왔어요. 정말요? 홍 박사가 USB를 꺼냈습니다. 진짜 실험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정희가 USB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곧 순찰 올 거예요. 정희와 홍 박사가 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경비원들과 마주쳤습니다. 거기서 경비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세준이 무전기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소방 시스템 버튼 누르세요. 정희가 벽면의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습니다. 물줄기가 쏟아져 경비원들이 넘어졌습니다. 정희가 그 틈에 탈출했습니다. 트럭에 올라타자마자 김철수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성공했어요. 정희가 기뻐했습니다. 연구소를 빠져나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의로운 기자 문수진이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정희가 증거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다 사실인가요? 문수진이 USB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공업용 물질을 음식에 넣으려 했다니. 세준이 설명했습니다. T성분은 공업용 첨가제예요. 사람이 먹으면 간에 손상이 와요. 문수진이 충격받았습니다. 기사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때 세준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펜던트에서 작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정희가 사진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건 박노인님과 젊은 남자 사진이네. 세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 같아요. 정희가 세준을 꼭 안았습니다. 세준아, 넌 박노인님의 손자구나. 두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가족이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 인터넷 기사가 터졌습니다. 성진푸드 강민호 공업용 물질로 음식 조작 시도.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성진푸드 본사 앞에 항해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의를 지지하는 시위였습니다. 한정희 회장 복귀하라. 강민호를 처벌하라. 시장 상인들이 본사를 인간띠로 둘러쌌습니다. 강민호가 증거를 없애러 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정의가 상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본사로 갔습니다. 직원들이 박수치며 맞아줬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셨네요. 정의가 감격해서 인사했습니다. 강민호가 급히 서류를 태우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증거는 모두 확보됐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정의와 세준의 반격이 시작된 거죠. 성진푸드 본사 대회의실에 주주들과 이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정의와 세준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강민호가 마지막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여전히 거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한정희 회장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정의가 일어나서 큰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강민호가 한 짓입니다. 서류들이 주주들 발밑으로 흩어졌습니다. 공업용 물질 배합 일지와 비자금 조성 내역이었습니다. 주주 한 명이 서류를 집어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T성분을 음식에? 다른 주주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을 도구로 죽이려 했다는 거야? 강민호가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거짓 자료야. 조작된 거라고. 세준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은행 계좌 내역이 떴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보세요. 세준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강민호 삼촌이 해외로 빼돌리려던 돈이에요. 계좌에서 돈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카오 도박장으로 송금 중이네요. 세준이 송금을 취소시켰습니다. 계좌 동결 완료. 주주들이 술렁였습니다. 540억이나 빼돌렸어? 강민호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그건 정당한 투자야. 세준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BK 인베스트먼트라는 유령 회사 있죠?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10년간 이 회사로 1200억을 빼돌렸어요.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민호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조작이라고. 강민호가 갑자기 재킷 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모두 입 닥쳐. 강민호가 칼을 들고 세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꼬마가 모든 걸 망쳤어. 정의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세준이한테 손대지 마. 그때 회의실 뒤에서 사람이 뛰어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온 경비원 최두식이었습니다. 안 돼. 최두식이 강민호에게 몸을 던졌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라. 강민호가 발버둥 쳤지만 최두식이 꼼짝 못하게 눌렀습니다. 세준이가 우리 딸 목숨 구해줬거든. 최두식이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감히 그 아이한테 해코지를. 경찰이 들이닥쳐서 강민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살인 교사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민호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한정희, 이게 끝이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주주대표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한정희 회장님의 복귀를 지지합니다. 모든 주주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정의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준이 정의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이겼어요. 정의가 세준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겼어. 그 순간 세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코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세준아. 정의가 놀라서 세준을 받쳐줬습니다. 세준이 정의의 옷에 피를 묻히며 쓰러졌습니다. 세준아, 정신 차려. 정의가 세준을 흔들었지만 아이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119에 신고해. 빨리 병원으로. 구급차가 도착해서 세준을 실어갔습니다. 정의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괜찮을 거야, 세준아. 정의가 세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세준을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정의는 응급실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과도한 뇌활동으로 혈관이 터졌습니다. 정의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분간 집중 치료가 필요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의가 병실 앞을 하루 종일 지켰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세준이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의가 세준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세준아, 깼구나. 제가 얼마나 잤어요? 세준이 물었습니다. 일주일이야. 정의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갔어. 며칠 후 세준이 퇴원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축하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세준아 왔다. 김철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상인들이 모두 나와서 박수를 쳤습니다. 고생 많았어, 꼬마 영웅. 박만수가 세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준이 생애 가장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의가 상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세준이를 구할 수 있었어요. 김영자가 국밥을 끓여왔습니다. 세준아, 이거 먹고 기력 보충해. 세준이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진짜 사람 살리는 맛이에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이틀 후 정희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세준을 정식 양자로 입적하는 절차였습니다. 이제 세준이는 한세준이 되는 거죠. 법무사가 설명했습니다. 정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거야. 저택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준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뉴스에서 강민호 판결 소식이 나왔습니다. 강민호 전 부사장 무기징역 확정. 정희가 TV를 끄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세준이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새로운 제품 만들어요. 어떤 제품? 정희가 물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한 건강식이요. 세준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세준의 사랑 밥상이라고 이름 지어요. 정희가 세준을 꼭 안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며칠 후 성진푸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들이 정희와 세준의 이야기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정희와 세준이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이겼어요. 정희가 묘비 앞에서 보고했습니다. 세준도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잘 자랐죠? 두 사람이 묘소에서 나오며 손을 잡았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세준이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세준이. 하지만 며칠 후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세준에게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1년을 넘기기 힘들어요. 정희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준의 수술 일주일 전 정희가 병원 원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뇌외과 의사 로버트슨 박사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수술 성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로버트슨 박사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70%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어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려도 좋아요. 그날 밤 인천공항에 비행기 한 대가 착륙했습니다. 강민호의 동생 강칠구가 내렸습니다. 칠구가 공항 로비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왔어. 감옥에 있는 강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칠구야, 복수해줘. 그 꼬마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어. 칠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알겠어, 형. 반드시 갚아줄게. 이틀 후 의료 장비를 실은 트럭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세준 수술에 필요한 특수 장비들이었습니다. 갑자기 검은 승용차 2대가 트럭을 앞뒤로 막았습니다. 칠구의 부하들이었습니다. 트럭 세워. 복면을 쓴 남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트럭 기사가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부하 중 하나가 쇠파이프로 의료 장비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정밀한 기계들이 박살났습니다. 안 돼. 이거 없으면 수술 못해. 트럭 기사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0분 만에 모든 장비가 파괴됐습니다. 병원에서 소식을 들은 정희가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의료진이 당황했습니다. 다시 주문하면 한 달은 걸려요. 정희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준이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 시각 칠구가 병원 전산실에 해커를 보냈습니다. 병원 컴퓨터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수술 스케줄이 모두 꼬였어요. 간호사가 황급히 보고했습니다. 예약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해요. 병원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환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세준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준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세준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장비가 없어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정희가 세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 세준아. 그때 정희가 급한 용무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간호사복을 입은 여자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세준군, 검사하러 가자. 세준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검사요? CT 촬영이야. 여자가 세준을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세준이 불안해했습니다. 할머니한테 말씀드리고 갈게요. 금방 올 거야. 걱정 마. 여자가 세준을 병원 뒷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 검은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칠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안녕, 꼬마 천재. 세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강민호의 동생이야. 칠구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형 복수하러 왔어. 가짜 간호사가 세준을 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안 돼요. 저를 왜? 세준이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가 병원을 떠나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정희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빈 침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세준이는 어디 갔어? 정희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CT 촬영 간다고 했는데요. 정희가 영상의학과로 달려갔습니다. 세준이 어디 있어요? 오늘 세준군 검사 예약 없는데요. 의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세준이가 사라졌어요.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단서가 없었습니다. 저녁에 정희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이 왔습니다. 세준이 춥고 어두운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칠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정희, 내 형을 석방시켜라. 그리고 모든 경영권을 넘겨라. 정희가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세준이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4시간 준다. 거부하면 꼬마는 죽어. 동영상이 끝났습니다. 정희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한편 세준은 냉동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춥다. 세준이 몸을 웅크렸습니다. 뇌압 상승과 추위 때문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세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벽면을 두드려 봤습니다. 이 소리는 냉동배관의 진동 소리를 분석했습니다. 주파수와 반향을 계산했습니다. 시장에서 500m 떨어진 곳이야. 세준이 벽면의 비상벨을 찾았습니다. 모스부호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딩딩딩 딩딩 딩딩딩.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암호였습니다. 누군가 받아주기를 바라며 계속 두드렸습니다. 시장에서 김철수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 어디서 들어봤는데? 세준이 가르쳐준 모스 부호였습니다. 김철수가 급히 정희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세준이 신호가 와요. 정희가 시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상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소리가 어디서 나죠? 정희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박만수가 지하 창고들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냉동 창고들이에요. 상인들이 진동 측정기를 만들었습니다. 세준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여기야. 이 창고야. 김영자가 소리쳤습니다. 창고 안에서 희미하게 신호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준아, 기다려. 할머니가 구할게. 하지만 칠구의 부하들이 창고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10명 정도의 깡패들이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정면으로는 불가능해요. 김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이재석이 나섰습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릴게요. 상인들이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세준이를 반드시 구해내자. 창고 안에서 세준의 체온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할머니, 세준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빨리 와줘.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비상벨을 두드렸습니다. 딩딩딩 딩딩 딩딩딩. 구조 신호가 밤새 울렸습니다. 정의와 상인들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며 7구가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답 없으면 끝내라. 알겠습니다, 형님. 세준에게 마지막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정의가 구해낼 수 있을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준의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반드시 세준을 구해내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준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작전이 시작되려 했습니다. 수술실 밖 복도에서 정의가 작은 메모리 카드를 들여다봤습니다. 세준의 펜던트에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에 꽂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에 서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의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세준과 박 노인이 친혈육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동영상이었습니다. 강민호가 차량을 조작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살인 증거야. 정의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검찰에 바로 보내야 할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로버트슨 박사가 피곤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정의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18시간 걸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박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혈관 봉합이 더 필요해요. 정의가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로비에서 밤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김철수가 정의를 부축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박만수가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세준이가 꼭 깨어날 거예요. 김영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착한 아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상인들이 돌아가며 밤을 새웠습니다. 누구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수술 15시간째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심정지 발생.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정의가 수술실 유리창 너머로 이 모습을 봤습니다. 안 돼, 세준아. 정의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소리쳤습니다. 일어나, 세준아. 의료진이 심장 마사지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심박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둥근 달이 떴습니다. 자고 있는 아이들아. 어릴 적 세준에게 불러줬던 자장가였습니다. 정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쁘게 자거라, 꿈나라에서 만나자. 그 순간 심장 모니터에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삐익, 삐익. 심박수가 돌아왔어요. 의사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세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의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세준아, 고마워. 돌아와줘서. 3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로버트슨 박사가 지쳐서 나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박사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정의가 박사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상인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세준이가 이겨냈어요. 이틀 후 세준이 눈을 떴습니다. 정의가 병상 옆에서 세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세준이 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세준아. 정의가 세준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아프지? 아니요.
머릿속이 아주 맑아요. 세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프지 않아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됐네요. 기적이에요. 며칠 후 정희가 검찰청에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메모리에 있던 동영상과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강민호의 모든 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살인 교사와 증거 조작까지 중형이 예상됩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강민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강민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강칠구도 사형에 가까운 중형을 받았습니다. 정희와 세준이 법정을 나서며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정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됐어요, 할머니. 세준도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뇌 수술 후 더 건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세준의 회복을 위해 두 사람은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준아, 낚시해 볼래? 정희가 낚싯대를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세준이 기뻐하며 바다로 달려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낚시를 했습니다. 할머니, 물고기가 잡혔어요. 세준이 손바닥만 한 물고기를 올렸습니다. 우와, 정말 잘했네. 정희가 박수를 쳤습니다. 두 사람이 오랜만에 평범한 할머니와 손자가 됐습니다. 저녁에는 숲길을 산책했습니다. 제주도 올레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기가 정말 좋네. 정희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뇌에도 좋을 것 같아요. 세준이 활짝 웃었습니다. 머리가 아프지 않으니까 정말 좋아요. 한 달 후 서울로 돌아온 세준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AI 보조기기 개발이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목소리만으로 전자기기를 조종할 수 있어요. 세준이 연구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말 못하는 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연구원들이 감탄했습니다. 8살이 이런 걸 만들다니. 세준이 이 기술을 모두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돈을 받으면 안 돼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시장 상인들은 정의의 도움으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단장된 시장에서 성진푸드 대리점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떳떳한 사업가야. 김철수가 새 간판을 올리며 기뻐했습니다. 성진 마켓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박만수가 직원들을 교육했습니다. 손님들께 친절하게 하고 좋은 제품만 팔자. 상인들의 생활이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희와 세준을 가족처럼 챙겼습니다. 세준의 중학교 입학식 날이 왔습니다. 정희가 정장을 차려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부모회장을 맡아주시겠어요? 교장 선생님이 부탁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정희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세준이 신입생 대표로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는 한세준입니다. 모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희가 뿌듯한 마음으로 박수했습니다. 강민호의 재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세준이 박 노인의 친손자라는 것도 법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한세준 군이 정당한 상속자입니다. 정희가 세준과 함께 박 노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깨끗한 국화꽃을 가져갔습니다. 어르신, 손자를 잘 지켜냈습니다. 정희가 묘비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키우겠어요. 세준도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서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박 노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준은 이제 코피도 나지 않고 두통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세준이 팔을 들어 힘을 보였습니다. 운동도 할 수 있어요. 성진푸드 창립 기념일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희와 세준이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우리 성진푸드는 사람을 살리는 기업입니다. 정희가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전 직원과 주주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세준도 옆에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세준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희가 세준의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저녁에 두 사람이 저택 정원에 나왔습니다. 작은 나무 묘목을 가져왔습니다. 이 나무를 함께 심자. 정희가 삽을 들었습니다. 세준도 작은 삽으로 흙을 팠습니다. 이 나무가 클 때까지 우리 함께 있을 거야. 정희가 묘목을 심으며 말했습니다. 약속해요, 할머니. 세준이 흙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원히 곁에 있을게요. 달빛 아래 심어진 작은 나무가 바람에 살랑 흔들렸습니다. 정희와 세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낸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그들을 맞아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로운 날들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와 손자의 아름다운 동행이 계속되리라. 10년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성진푸드는 더 성장했고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수출 기업이 되었죠. 성진푸드 본사 최고층에서 취임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18세가 된 세준이 정장을 차려입고 서 있었습니다. 한세준 신임 CEO 취임을 선포합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로 발표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준이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75세가 된 정희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세준아, 축하해. 정희가 세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세준이 정희를 부축해서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자 또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할머니는 성진장학재단 이사장이 되십니다. 세준이 마이크를 잡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요. 직원들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전 그 작은 소년이 이제 CEO가 됐습니다. 취임식 후 세준이 연구소를 둘러봤습니다. 새로운 제품 개발실에 들어갔습니다. 난치병 환자용 맞춤 식단이 완성됐습니다. 연구팀장이 보고했습니다. 환자 개인별로 영양소를 조절할 수 있어요. 세준이 샘플을 확인했습니다. 맛은 어때요? 일반 음식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치료 효과가 뛰어나요. 세준이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원하던 거네요. 사람을 살리는 음식. 그 시각 정희는 장학재단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아이들의 졸업사진들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이번 달에 50명을 더 도울 수 있어요. 직원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좋아요. 빠뜨리는 아이가 없게 해주세요. 정희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세준이 어릴 때처럼 배고픈 아이들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시장 골목은 이제 성진 푸드로드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김철수가 관광객들을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세준이와 회장님이 처음 만난 자리예요. 나무 개짝이 기념품으로 전시돼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감탄했습니다. 박만수는 이제 큰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성진 건강식당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몸에 좋은 음식 드세요. 박만수가 손님들을 반겼습니다. 상인들 모두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세준이 시장을 찾았습니다. 처음 할머니를 구했던 그 나무 괴짝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지. 세준이 괴짝에 손을 대며 혼잣말했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이 지나가면 직접 빵을 나눠줬습니다. 배고프지? 이거 먹어. 세준이 따뜻한 빵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기뻐하며 받아 먹었습니다. 세준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강민호와 강칠구는 감옥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형,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칠구가 면회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네가 욕심을 부렸으니까. 강민호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희와 세준은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만 집중했습니다. 정희의 80세 생일날이 됐습니다. 세준이 특별한 상차림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세준이 시장 상인들이 기른 싱싱한 채소로 요리했습니다. 비싼 재료가 아니라 정성으로 만든 밥상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생명소생 밥상이구나. 정희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지 소년이었던 네가 나를 구했고 이제 네가 세상을 구하는구나. 세준이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시장 상인들도 모두 모여서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회장님 건강하세요. 김철수가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100살까지 사시라고. 정희가 촛불을 불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세준이가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세준이 자서전을 발간했습니다. 골목길에서 만난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인쇄 수익은 모두 기부할 거예요. 세준이 출판사에 말했습니다. 소아 뇌질환 환자들을 위해서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정희가 85세가 됐을 때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세준아, 할머니 이제 힘들어. 정희가 침대에 누워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세준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행복했어요. 정희가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세준아,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단다. 정희가 세준의 품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해, 우리 세준아. 세준이 울면서 정희를 안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정희의 장례식에 수천 명이 조문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와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김영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어. 세준이 정희의 유지를 받들어 정희 추모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쉼터로 꾸몄습니다. 할머니가 원하셨던 거예요. 세준이 공원 개장식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곳이요. 시간이 더 흘러 세준도 중년이 됐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정희와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빠의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구나. 아들이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진정한 천재성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있다고 하셨어. 세준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그런 사람이 되거라. 성진푸드는 100년 기업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직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정희와 세준의 이야기는 영화와 동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대손손 전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됐습니다. 시장 골목 입구에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정희와 세준이 손을 잡은 모습이었습니다. 동상 앞에는 늘 누군가가 놓은 따뜻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빵과 우유, 과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백발이 된 세준이 시장 골목을 산책했습니다. 8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살고 싶으시면 여기로 숨으세요.
어릴 적 자신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세준이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잘했죠? 세준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약속대로 좋은 사람이 됐어요. 노을이 지는 시장 골목을 걸어가는 세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위로 젊은 시절 인자한 미소를 짓던 정희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고맙다, 세준아. 정희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렸습니다. 세준이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늘 자신 곁에 있다는 것을요. 골목길에 따뜻한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준이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할머니와 손자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렇게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서 말이죠. 지는 노을 아래 시장 골목의 평화로운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정희와 세준이 심었던 나무가 이제 큰 나무가 되어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 벤치에서 한 할머니가 손자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에서 만난 기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감동은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말이죠. 여러분, 한정희 회장과 세준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랑이 다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기적을 보셨습니다. 거지 소년이었던 세준이가 천재성보다 더 큰 힘인 사랑을 배워 진정한 성공을 이뤘죠. 정희와 세준이 보여준 건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켜주는 가족의 의미, 어려울 때 함께해주는 이웃들의 정,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희망의 힘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정희 같은 따뜻한 마음과 세준이 같은 순수한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시장 골목에 심어진 그 작은 나무처럼 우리가 나눈 사랑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크고 아름다운 그늘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쉼터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